사람으로 세상을 잇다. 대한민국의 든든한 동반자로 가치 있는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 명문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립군산대학교. 김우빈, 구자철, 김영광. 슈퍼스타를 아십니까? 슈퍼스타가 되고 싶습니까? 학생 성공과 지역 혁신 성장으로 교육 가치 창출 1위 대학이 여러분을 슈퍼스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전주대학교. 자랑스러운 민족사, 대한민국 유일의 민립대학, 개성교육, 생산교육, 영재교육으로 학생 성공을 최우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학생의 발전적 미래를 모색하는 대학, 지역 성장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싱크탱크, 조선대학교. 네, 명문대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영원한 동반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함께합니다. 국내 최초 연합 입시상담 라이브 방송. 어서와. 방구석 입시상담 처음이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줄여서 대기업이라고 많이 부르죠. 대기업 아니고요. 눈높이 대교 아니고 대교협 대학 어디가 TV의 신선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방송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오프닝 멘트 제가 좀 웅장하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마음처럼 좀 쉽진 않군요. 이렇게 명문사학을 한 자리에서 방구석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다니 정말 흔치 않은 기회인데, 자, 참석해주신 대학 관계자분들 차례대로 소개 좀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군산대학교의 오사장, 책임 입학사정관 오승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들의 전형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 사장님. 네, 다음으로 전주대학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퍼스타를 키우는 곳 전주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의 꿈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김 회장, 전주대학교 입학사정관 김소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전주대학교 김 회장님. 네, 다음으로 조선대학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밀립대학 조선대학교 입학사정관 김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선대학교 김 박사님, 소개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일정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장소가 어디냐? 군산대학교입니다. 군산대학교 후문에 위치한 카페 담소고요. 저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학생들에게 대입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세 개 대학이 뭉치게 되었고요. 이왕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거 우리가 라이브로 가자, 생으로 가자 한번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후회하시는 분 혹시 없으시죠? 후회도 이미 늦으셨습니다. 이미 시작됐고요. 지금 학생들 채팅방에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요, 총 3부로 진행되는데요. 1부에서는 먼저 올해 2022학년도 우리 대학 소개 순서가 있습니다. 늘상 들어왔던 그런 뻣뻣한 그런 입시 설명회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 대학의 가성비 갑 학과라든지 특성화된 대표 학과들, 이러한 부분들, 가려운 부분을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긁어드릴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대학의 홍보 시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부에서는 이거 짚어보지 않을 수 없죠. 전년도 입시 결과, 그러니까 올해 2022학년도에 또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전년도 입시 결과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 그리고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마지막 3부에서는 이게 핵심인데요. 사실 이 순서를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종 준비, 그리고 수시 지원 전략, 그리고 실제 평가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세계대학 입학사정관 선생님들께서 라이브로 알려주는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라이브로 홍보할 수 있는 순서가 오늘 이 시간 이 순서밖에 없습니다. 자, 군산대학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국립군산대학교 캠퍼스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산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서 캠퍼스가 아름대한 대학입니다. 그리고 군산대학교 안에는 호수가 있는데요. 이 호수가 용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대학교 캐릭터는 대학의 상징물인 용을 모티브로 용룡이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캐릭터 용룡이들의 이름은 군이, 산이, 애니, 윤희로 아름다운 새 캠퍼스의 사계절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각 계절별로 맞는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군산대학교에 오시면 용룡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학의 곳곳에 대학의 상징인 용과 관련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황룡호수,
황룡문화관, 황룡도서관인데요. 먼저 공부하고 싶어지는 황룡도서관을 소개해보자 합니다. 이곳은 2019년에 개관한 최신식 디지털 도서관으로 황룡도서관입니다. 예쁜 카페를 연상시키는 로비부터 카페형 편의점까지 학생들이 멀리 나갈 필요 없이 도서관 안에서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카페형 열람실부터 1인 독서실까지 갖춰진 황룡도서관,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이곳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립군산대학교 캠퍼스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핫플레이스. 저도 지금 군산대학교에 와 있는데 여기가 날씨도 맑고 아주 캠퍼스가 아름답습니다. 예, 다음으로 전주대학교 김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전주의 랜드마크라고 하면 풍남문과 한옥마을을 떠올리실 텐데요. 지금부터 전주대학교 캠퍼스 내에도 교육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스타센터입니다. 스타센터는 연면적 1만 평으로 지상 4층, 지하 2층에 첨단 인텔리젠트 캠퍼스몰인데요. 스타센터는 유비쿼터스 기능을 갖춘 도서관, 간단한 게임 및 멀티미디어, 동영상을 즐길 수 있는 디지털 개념의 문화시설과 컨벤션 센터와 강의실 등이 있는 복합 건물입니다. 스타센터는 캠퍼스 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도서관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학생들이 일과 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바로 스타타워인데요. 스타타워는 호텔형 기숙사로 1인실, 2인실, 4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마다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 1층에는 서울 남부로 직행할 수 있는 서울행 매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무인 택배함, 카드식 세탁기와 건조기, 그 다음에 운동화 건조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스타 정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들이가 쉽지 않은 요즘 랜선으로 즐기는 꽃놀이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전주대학교 캠퍼스 안에도 도심 속 정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란 유채꽃 가득한 스타 정원이 봄이 되면 만개하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수험생 여러분들의 지친 마음에도 안정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 랜드마크로 스타 정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올해 입시가 끝난 이후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실을 맺어 완연한 봄의 풍경을 만나보실 수 있게 함께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전주대학교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이 스타센터, 진짜 무슨 서울의 그 코엑스 같이 크더라고요. 엄청 크고 깔끔하고요. 이 스타타워 기숙사는 정말 호텔 같아요. 예, 새로 지은 것 같더라고요. 엄청 깔끔한 그런 랜드마크들 전주대학교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조선대학교 김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그러면 아마 이제 두 가지를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나는 장미축제로 유명한 장미공원, 그리고 108계단이라고 불리우는 본관으로 올라가는 길,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장미공원입니다. 이 장미공원에는 약 12,000가지의 장미꽃이 만개하는데, 사실은 이 장미축제가 열리면 지역 주민들이 모두 다 놀러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북의 모든 유치원생들이 견학을 오는 곳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런 축제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이곳에서 내년에는 많은 친구들이 함께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108계단입니다. 본관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 108번뇌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108계단은 실제로 세보면 약 120계단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108번뇌를 모두 잊고 학업에 열심히 기울여서 훌륭한 인재가 되라는 의미에서 108계단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조선대학교 오셔서 공부하시다가 힘드실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때 이 108계단을 오르면서 나의 꿈과 나의 미래, 그리고 나의 비전을 꿈꾸시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이 장미공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축제에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캠퍼스에서 같이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축제가 지금 막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세 분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은 뭐 각 대학의 랜드마크를 설명을 해주셨다면은 이제 학교 소개나 이런 것들 한 번씩 간략하게 부탁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군산대학교부터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군산대학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학과를 선택하게 되는 기준 어떻게 되나요? 취업, 진로, 돈. 학생들의 개성만큼이나 학과를 결정하는 기준이 다양할 텐데요. 이 3박자를 고루 갖춘 학과가 있습니다. 바로 가성비과학, 해양과학대학의 해양산업운송과학기술학부입니다. 이곳에서는 해양 분야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해양수산자원관리, 해상교통관리, 선박안전 분야, 해상운송 실무 분야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는 분야가 다양한 만큼 수산직, 어로직 공무원, 해양경찰, 항해사, 도선사,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이렇게 취업이 잘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군산대학교 실습선, 세일모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배에 타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수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학생의 경우 병역 특례 혜택으로 병역 지정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이때의 경험은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선사는 판사 다음으로 직업 만족도가 2위에 해당하고 연봉 1억 이상인 전문직입니다. 이런 좋은 학과가 작년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기준으로 평균 등급이 5등급대였습니다. 높은 연봉과 직업 만족도, 해양에 관심이 있는 수험생이라면 도전해 볼 만한 학과입니다. 그리고 군산대학교 시그니처인 공유전공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가 함께 운영하는 융합 교과과정입니다. 공유전공은 시대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수요 맞춤형 전공으로 전과 없이 자유롭게 이수하여 졸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의 전문가가 전공별 교육 설계에 참여하고 있고 산업 맞춤형 실무 역량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9개 공유전공이 있으며 그중 연금관리 전공은 국민연금공단하고 협력하여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과 강의 지원을 통한 연기금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모빌리티 전공은 공유전공을 이수한 이수자들을 위한 관련 분야 취업자가 확보되었다고 하니 이 부분 학생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군산대학교 소개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해양 관련된 그 교육과정이 있고 거기에서 양성되는 취업 진로가 도선사 나왔습니다. 예, 도선사 이거 뭐 어떤 고등교육 기본 통계나 취업 관련 지표에서 항상 뭐 도선사, 변리사, 뭐 의사 뭐 이렇게 사자 들어가는 직업으로 손꼽히고 있는 대학 학과인데 등급이 5등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생들이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공유전공이라는 학사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연금 관리에 대한 부분도 이러한 특성화된 학과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뭐 전주대학교 김 회장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주대학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주대학교는 9개 단과대학 내에 65개 학과가 있고요. 12,15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현재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소프트웨어도 훌륭하지만 하드웨어가 탁월하다. 그리고 지역과 함께하는 특성화 대학으로서 슈퍼스타가 많은 대학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신뢰하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소프트웨어가 훌륭한 대학이다. 여러분들께 실제 재학생들한테 제공해드리는 교육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는 슈퍼스타 칼리지는 기존 단과대학 학과 체제의 단일 전공 교육 한계를 탈피해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소양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다수의 전공 분야와 기관 기업을 연계해서 기존의 전공 학문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융복합 전공 분야를 창의적으로 설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림 채용 연계는요, 선취업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전주대와 하림그룹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채용 연계형 프로그램으로 전주대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21개의 직무 트랙에서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고 졸업 후에는 100% 하림그룹에 조기 선발되어 취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 및 취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슈퍼스타 트레이닝 프로그램인 스타팁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장학금 하시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 또는 가계곤란인 친구들만 받는 장학금만 생각하실 텐데 전주대학교는 교내외에 있는 활동들이 열심히 참여하면 포인트 점수를 주는 활동 포인트들을 주는 스타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탁월한 대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부입니다. 해치라운지라고 해서요. 산학협력 확산을 위한 개방형 4IR 교육 체험 공간입니다. 전주대학교 각 단과대학 건물을 비롯해서 스타센터 내 휴게시설로 편하게 쉴 수도 있으시고요. 공부하실 수도 있으시고 또는 친구들과 서로 아이디어에 대해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창의 교육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주대학교 방문하시면 누구든지 해당하는 건물에 가셔서 직접 보시고 체험하실 수도 있다는 거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퍼스타가 많은 대학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체육계나 연예계 쪽에 그 관련된 저희가 슈퍼스타를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로는 김영권 선수, 구자철 선수, 그리고 야구 선수로 박병호 선수, 그리고 연예계 쪽에는 기부민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방금 보셨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슈퍼스타를 배출하면서 정부가 신뢰하는 대학으로 결정적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점들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전주대학교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잘 들었습니다. 이 박병호 선수도 전주대학교 출신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아, 예, 처음 알았는데, 이거 엄청난 스포츠대 선수들이 이렇게 슈퍼스타 전주대를 대표하고 있고요. 역시나 뭐 지역 상생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랜드마크에서처럼 이런 하드웨어도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직접 가봤는데 해치 라운지라고 해서 학생들이 모여서 활동하기 좋은 공간들이 네. 캠퍼스 곳곳에 많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스타센터에서는 되게 여가 시간, 만약에 공강 시간이 있거나 이럴 때 뭐 영화를 관람한다던가 4D를 체험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퍼스타 칼리지라는 융합전공 과정, 그리고 하림에 채용이 연기되어 있는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한 학사 제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선대학교 김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선대학교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이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만큼 이제 수많은 동문들이 있고요. 현재 조선대학교에는 2만 1000명 정도의 재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단과대학에 83개 모집 단위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1946년에 개교해서 76주년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대학교는 이렇게 13개 단과대학 83개 모집 단위 안에 지방대학에서 그리고 전국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흔치 않게 의과대학, 치과대학, 그리고 약학대학, 간호학과, 사범대학 등 이제 많은 학과들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전문대까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대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는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 탑3에 들어가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조선대학교의 4개 그리고 조선대학교 모습을 잠시 감상하시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조선대학교 본관 전경입니다. 이 본관은 길이가 375m인데요. 예전에 조선대학교 주소가 동구 서석동 375번지에서 따온 그런 형태이고요. 이곳은 정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장미공원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108계단을 올라서 조선대학교 본관으로 가는 길이고요. 중앙도서관, 그리고 조선대학교의 겨울 풍경, 야경, 그리고 이것은 설립기념탑입니다. 여기는 법사회대 건물이고요. 여기는 미술체육대학, 본관의 밤시간, 그리고 정의의 여신상이 세워져 있는 법대 건물입니다. 조선대학교 학과 경쟁력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선대학교는 이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기업의 채용 담당자들이 직접 뽑은 최우수 학과로 선정이 될 만큼 굉장히 산학 연계가 잘 되어 있고요.
간호학과, 경찰행정학과, 특히 경찰행정학과는 작년 같은 경우에 형사사법기관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를 33명을 배출한 쾌거를 이루었는데, 형사사법기관이라고 한다면 경찰, 그다음에 검찰직 공무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학과 중에 하나인 언어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상담심리학과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고요. 특히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같은 경우는 하이난 관광문화 창의디자인 대회에서 단체상을 수상할 만큼 경쟁력이 있는 학과입니다. 이렇게 많은 학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큰 꿈을 키우고 도전할 수 있도록 조선대학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캠퍼스가 정말 예쁘네요. 예. 캠퍼스 이 사계절로 찍은 사진 보고 지금 실시간 채팅에서 지금 다들 놀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캠퍼스가 뭐 이렇게 탑3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새로운 사실인데 그러면 몇인가요? 탑3인데요. 2등과 3등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해마다. 예. 예. 정말 대단한 캠퍼스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런 것과 동시에 이제 규모 면에서 13개 단과대학과 80개 모집 단위. 예, 이건 정말 큰 규모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학생들이 관심 가질 만한 게 이러한 큰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의치, 그다음에 약대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고, 약대는 이제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서 약대가 이제 학부 전환되면서 모집 단위에 대한 모집 인원이 또 내려왔다는 거, 그 부분 이따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몇 개만 좀 뽑아볼게요. 한 2개 정도만 뽑아볼게요. 군산대학교 등록금 국립인 만큼 등록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로 좀 이렇게 등록금에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요? 국립대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국립대의 특성이라고 국립대의 특성이고 사실 국립대의 장점입니다. 네. 등록금이 일반 사립대 반절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국립대 등록금을 보시면 등록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등록금도 적게 내고 장학금은 많이 받을 수 있는, 실제 여러분들이 군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등록금의 4분의 3 정도를 장학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이 내는 금액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국립대를 선택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재밌는 댓글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이 캠퍼스의 스타벅스 입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네요. 예, 스타벅스 입점 이거는 뭐 직접 네이버 지도나 이런 걸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계속해서 시간이 가는 것 같으니까 지금 질문은 좀 정리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렇게 일단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가실 필요 없고 바로 2부 시작하니까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전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전년도 입시에 대한 총평과 함께 대학별로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작년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년도 결과는 올해 지원의 바로미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대학부터 시작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대학부터 한번 해볼까요? 김 회장님. 네. 전주대학교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 관련된 총평인데요. 화면을 봐주시면 지금 수시에서 가장 많이 모집하는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과 학생부 종합인 일반 학생 전형을 비교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학과별로 종합과 교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보시는 화면은 교과 일반 학생 전형, 저희가 흔히 말하는 교과 내신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수치에 보시면 4등급 중반대에서 6등급 중반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반대로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과 달리 저희가 사실은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그런데 교과 일반과 종합 일반을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종합 전형으로 최종 등록한 학생들을 교과 전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교과 성적을 내서 비교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앞서 보셨을 때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부에 보셨을 때 3등급 초반대에서 3등급 중반대로 보셨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종합 일반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중반대에서 4등급으로 많게는 0.5등급에서 또는 1등급 정도 차이 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과와 종합에서 단과대학 9개 단과대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종합 전형 같은 경우 8개 단과대학 내에 54개 학과만 전주대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실 경배와 찬양학과가
신학과 경배찬양학과로 학과 명칭이 변경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합과 교과 같은 경우에 큰 차이가 없기는 하지만 일본 언어문화학과나 한국어문학학과 같은 경우는 1등급 이상 차이 나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대학입니다. 등급 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과는 노란색 그래프로 보시면 되시고요. 파란색은 종합 일반을 나타낸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경영대학입니다. 경영대학도 마찬가지로 교과 전형이 조금 더 높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등급대는 5등급 중반대에서 6등급 초반대까지 있고, 그 다음에 종합 일반 같은 경우에는 4등급 중반대부터 그리고 6등급 후반대까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의과학대학입니다. 앞서 보셨던 세계단대와 달리 보건계열학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높은 학과로서 등급대가 조금 더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교과 일반이 3.2등급 정도 되었고요. 종합은 3.7등급 정도 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공과대학입니다.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도 종합과 교과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4등급 초반부터 그 다음에 6등급 후반대까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교과보다 조금씩 1등급에서 많게는 1.5등급 정도 차이 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문화융합대학입니다. 문화융합대학 같은 경우에 종합으로 저희가 총 6개 학과만 모집하고 있고요. 나머지 학과들은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안 보이시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대학입니다. 문화관광대학 같은 경우 5개 학과를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교과 전형이 조금 더 높은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범대학입니다. 아마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전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임용고시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등급대를 보시면 조금 낮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잘 가르치는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학생들의 입시 성적이 조금 낮아 보일지라도 실제 임용고사 합격률은 높다라는 거, 그래서 교육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눈여겨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전주대학교에 지금 관심 있는 친구들 가운데서 내가 만약 전주대에 지원했을 때 성적이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하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바로 전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게 되시면 성적 산출이라는 아이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성적 산출 아이콘을 선택하시고 본인이 지원하시려고 하는 수시인지 정시인지 선택하신 다음에 관심 있는 학과를 선택하시게 되시면 반영되는 교과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진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전주대학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용해 보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창이나 또는 저희 쪽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시 총평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근데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정말, 저 지금 신기해가지고 봤는데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근데 지금 다 그냥 끊기지 않고 직접 말씀하신 거고, 두 분 김 박사님이랑 오 사장님도 잘하시지만, 너무 청산유수시고요. 라이브인데 이렇게 하나도 떨리지 않고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전주대학교는 이제 전반적으로 4등급 중반대에서 6등급까지 포진되어 있는데, 종합이나 교과 간에는 1등급에서 한 1.5등급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특이하게 취업률이랑 관계가 있겠지만, 간호나 물리치료는 3등급, 그리고 사범대학도 3등급 정도 되고, 이것 조금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사범대학에 3등급 들어와도 임용고시의 패스율이 높다.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대학이다. 뽑은 만큼 우리가 책임지고 가르치겠다. 이러한 것으로 좀 들리는데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조선대학교 김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선대학교 2021학년 입시 결과 말씀드릴 텐데요. 입시 결과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에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대학에서 입시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여러 우리 학생들의 성원과 우리 대학 교직원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잘 치른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1학년도 학생부 평균 등급을 좀 전형별로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과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으로 나눠서 볼 겁니다. 근데 보시면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은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평균 등급이 약 2.57 등급 정도였고요. 경찰행정학과, 지구과학교육과, 생물교육, 전기공학과,
상담심리, 신문방송 이런 순서대로 학생부 교육과의 평균 등급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인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지역인재 전형의 입시 결과는 우리 수험생들이 정말 이제 참고만 하셔야 될 이유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올해부터 조선대학교가 이제 지역인재 전형을 광주 전남에서 전북 지역까지 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올해부터는 전북 지역 학생들도 조선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은 어떤 전형과 관련 없이 지역인재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호학과, 그 다음에 경찰행정학과, 소방재난관리학과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소방재난관리학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설된 학과이지만 이 소방재난관리학과를 나오면 소방관 특채랄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약간 유리한 지점들이 있어서 지원자가 많아지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은 마찬가지로 간호학과가 가장 등급이 높았지만 수학교육, 국어교육, 경찰행정, 생물교육, 전기공학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보시면 전기공학과의 성적들이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해 있는 광주 전남 혁신도시의 여러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그 지역인재가 광주 전남에 위치한 대학을 졸업하면 지역인재 전형으로 신입사원에 채용할 수 있는데 뭐 한전 KDN, 한전 KPS 이런 등등의 기관들이 있어서 전기공학과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률 상위학과인데요. 이 경쟁률 부분은 의대와 치대는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이쪽은 이제 매년 뭐 몇백 대 1까지도 경쟁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과들은 제외를 했고요. 2021학년도의 경쟁률 상위학과를 한번 살펴보시면 학생부 교육과 일반 전형의 경우는 간호학과, 그다음에 소방재난, 경찰행정, 화학교육, 상심 이런 순서대로 이제 경쟁률이 좀 높았던 것으로 나왔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간호, 경찰행정, 상심, 건축학과 5년제, 체육학과, 토목공학과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는데 아마 체육학과가 왜 이렇게 높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조선대학교는 굉장히 체육학과가 특화가 되어 있고 굉장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아마 체육학과 지원자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지역인재 전형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전북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도 지역인재 전형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지역인재 전형도 마찬가지로 간호학과가 가장 높았고 전기, 경찰행정, 시경 그리고 행복, 컴퓨터공학과의 순서대로 경쟁률이 높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전년도 입시 결과는 올해 여러분들이 입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참고만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사항들은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입학처에 들어가셔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신 이후에 과연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지원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선대학교에서 더 큰 꿈을 선택하시고 도전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이제 그러니까 교과 일반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종합 전형에는 지역인재랑 일반 전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알면 될까요? 그러니까 종합 전형에서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종합에 이게 결과를 보게 되면은 약간 종합이 촘촘하고 약간 교과는 뭐 교과전 특성상 많이 충원이 돌기도 하니까 좀 이렇게 넓게 포진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도 뭐 주요 변경사항에서 다루겠지만 전북 지역이 추가됐다는 것, 지역인재 전형에서 그런 부분들 학생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취업으로도 굉장히 유리하겠네요. 나주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은 학생들이 취업까지 연계가 되는 뭐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신청을 채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체육에 대한 특화된 그러한 캠퍼스, 체육 운동장도 굉장히 넓고 많은 하드웨어가 갖춰져 있다고 제가 한번 경험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군산대학교 한번 학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 및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군산대학교 전년도 입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아까 등록금 물어보셨는데요. 정확히 답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사회결 군산대학교 인문사회결 같은 경우는 한 160만 원대 정도 등록금이 되고요. 등록금이 비싸다는 예능, 공학계열 같은 경우 210만 원대 정도 됩니다. 비싸다고 해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립대에 비해서 한 반절 정도의 등록금이 납부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사립대랑 비교했을 때 그 차액을 군산대학교를 지원하시면 그 차액을 본인 역량 개발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그럼 전년도 입시 전년도 결과 입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작년 입시는 모든 대학들이 쉽지 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대입의 모든 면들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크게 변화가 있었고요. 특히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갑자기 변한 면접 방식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대학에서는 대면으로 입시 행사가 줄어들음에 따라 비대면을 통해서 우리 대입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모색했었고요.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수능 응시행위 줄어들음에 따라 정시 전형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에 대해 좀 어느 정도 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은 예측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작년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의 입시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입학자들의 평균 등급으로 보면 2등급 중반대부터 6등급 정도까지입니다. 2등급대에 간호학과도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5등급대 해양산업 운송과학기술학부도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학생부 성적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지역 학생만 지원할 수 있고요. 일반 전형에 비해 등급이 조금 낮게 나타나는데 이 부분 원서 접수 시에 학생들이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학생부 종합전형 새만금 인재전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새만금 인재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표 전형으로 교과 전형에 비해 다소 등급이 낮아 보이지만 수치로 드러나는 교과 등급만이 아니라 학생이 가진 인성, 전공 적합성, 잠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합니다. 보시는 자료는 새만금 인재전형의 최종 입학생들의 교과 성적이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군산대학교 전년도 입시 결과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군산대학교는 보면 이제 교과 전형에 이제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가 들어가 있고 종합 전형에 새만금 인재 전형, 오래된 전형이죠. 네. 이렇게 포진해 있고요. 교과 전형이 중에서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이 약간 일반 전형보다 낮게 나타난다고 했으니 만약에 광주, 전남, 전북에 사는 학생이라면 지역인재 지원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부분 우리가 또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라이브로 이렇게까지 이렇게 지표들을 다 공개하셨는데 이거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올려주시는데 동의하시죠? 네. 큰 목소리를 해주십시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이게 오히려 라이브라서 이런 것들을 제가 바로바로 확답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얘기를 좀 안 해볼 수 없죠. 작년의 결과가 올해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입시 결과만 보고 무턱대고 지원했다가 지원한 접수 화면에서 학과명이 달라진다거나 전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졌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수없이 저희가 경험해 왔거든요. 그래서 2022학년도에 바뀌는 주요 변경 사항과 주목하셔야 될 전형 그리고 전형 방법들 우리가 이번에 짚어보도록 하죠. 전형과 전형 방법이죠.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 또는 선발 배수 이런 것들이 바뀌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느 대학부터 할까요? 전주대학교 김 회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그 전주대학교 대입 전형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크게 학사 단위 구조 개편에 따라서 달라진 부분과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시 모집 지원을 할 때 여러분들께 좋은 팁에 대한 관련된 정보들 순으로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사 단위 구조 개편에 따라서 전주대학교에서는 올해 모집할 때 학과 명칭이 개편되게 될 겁니다. 기존의 경배와 찬양학과는 신학과 경배찬양학과로 바뀌게 될 거고요. 그리고 미래융합대학에 있는 문화융합-컨텐츠학과는 문화-컨텐츠학과로, 그리고 미래기술융합공학과는 기술경영공학과로 학과 명칭이 개편되어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전형이 신설되는 부분인데요. 앞서 전남대 쪽에서 전북 지역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확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주대학교는 학생부 교과에 지역인재 전형이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교과 지역인재 전형을 신설해서 전북, 전남, 광주,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모집학과는 건축학과에 14개 학과만 모집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역인재 전형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어떤 학과들이 모집하는지에 대해서 모집 요강을 통해서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발 방법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모집하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내신 성적 100%를 반영해서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국가보훈 대상자나 만학도가 지원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의 고른기의 대상자 전형이 다수다단계가 아닌 일괄합산 방식으로 서류로만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 외에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종합 일반이나 창업인재 전형으로 지원하시게 되시면 1단계 서류 100%에 2단계 1단계 성적 70%와 면접이 반영하게 되고요. 이때 1단계 선발 인원의 모집 인원의 5배수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모집 인원의 5배수라는 건 만약에 5명의 학과를 A학과가 뽑는다라고 했을 때 1000명이 지원을 하게 되면 서류 때는 1000명을 평가를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다만 면접은 1000명을 다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모집 인원 5명이라고 했을 때는 25명만 면접으로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5배수라는 키포인트를 조금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들을 주고 면접을 통해서 잘한 학생들을 뽑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능성 있는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만 제출하시면 되시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능을 보셔도 되고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생부 교과와 관련된 주요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이 올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해당하는 전형을 유심 있게 봐주시면 되시고요. 교과 전형도 마찬가지로 제출 서류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종합 전형과 다른 부분은 여기 학생부 100%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과 내신 성적만을 가지고 정량 평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쳐져 있어서 왜 이게 중요한 부분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전형들은 특별 전형입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이 맞는 친구들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전형을 지원하실 때는 꼭 유심 있게 지원 자격을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과 관련된 부분에서 반영되는 교과가 궁금하실 텐데요. 1학년 때는 이수한 전교과를 30%, 2, 3학년 때는 모집 단위 계열학과에 따라서 반영되는 교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학과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주요 교과목 중에서 수학 교과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과학이나 공학, 보건계열학과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교과목 중에 국어 교과를 제외한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교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3학년 1학기 때까지만 성적이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졸업자는 3학년 2학기 때까지 성적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이때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진로 선택 과목이 있으실 텐데요. 전주대학교는 진로 선택 과목을 가산점 제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100%로 반영되는 전형에 한해서 저희가 가산점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 전형은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 중에 100% 반영되는 학과, 그다음에 농어촌 학생 전형,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나머지 전형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주대학교에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보면은 진로 선택이 요번에 이제 처음 평가되니까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해 주셨습니다. 가산점으로 작용한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교과 전형에서 지역인재 전형이 신설된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북, 전남, 광주 다. 네, 맞습니다. 네, 아유, 세 분 경쟁이 치열하시겠네요. 이번에 조선대도 들어왔으니까요. 네, 전북 지역이. 그리고 네. 학과 명칭이 변경되는 부분, 이거 좀 학생들이 좀 유념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1단계에서 그 5배수 부분 이렇게 선발한다는 거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10명 뽑는 모집 단위는 뭐 1단계에서 50명을 2단계로 올리는데 그만큼 학생들을 좀 보고 싶다. 네, 좀 한번 기회를 더 줘서 이렇게 좀 소통하고 싶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조선대학교 김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선대학교 2022학년도 전형 주요 변경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는 2022학년도에 전체 4,759명을 모집을 하는데요. 수시에서 약 77.6%인 3,695명을 선발하고 정시에서 약 22.4%인 1,064명을 선발을 합니다. 수시 모집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떤 교과 성적, 즉 내신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약 49.6%로 가장 큰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학생들이 가장 이제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약 1,030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실기 실적 전형으로 약 305명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이제 크게 변경된 사항들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여러분들 수시 원서 접수를 이제 최대 6개까지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선대학교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정말 조선대만 갈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은 전형 명칭이 다른 경우에 수시 6개의 카드를 모두 조선대학교에 쓸 수 있도록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제 면접이 있는 일반 전형과 소프트웨어 전형에서 면접 배수가 5배수로 늘어났다는 내용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4배수였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5배수로 늘었는데 이 5배수로 늘었다는 것은 아마 수험생 입장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단계 합격을 통해서 이제 2단계 면접에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내가 면접에만 참여한다면 예비 합격자의 번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실제로 내신 성적이 좀 부족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이 조금 부족했다 하더라도 1단계를 합격하면 2단계 면접에서 나의 그 숨겨져 있는 역량, 끼들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거기서 엎을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주대와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이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가산점의 형태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요. 드디어 약학대학에서 학부생을 신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조선대학교 약대는 굉장히 역사 전통을 자랑해서 인기가 있었던 학교였는데 사실은 이제 약전 체제가 되면서 신입생을 선발하지 못하다가 올해 드디어 선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약 81명을 선발을 하고요.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와 기초생활수급 그리고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에서 38명, 6명, 13명을 선발하고 정시에서 14명과 10명으로 전체 81명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약대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은 좀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 지역인재 전형 모집 인원과 지원 자격 확대인데 제가 이 부분은 사실은 광주 전남에 있는 고등학교 설명회 강연할 때는 이 부분을 그냥 조금 속된 표현으로 약간 어영부영 넘어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광주 전남에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지역인재를 전북을 풀었느냐. 근데 지금 이곳은 군산대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역인재 전형이 드디어 이제 전북 지역이 열려서 전북 지역 고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조선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에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지역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조선대학교가 여기 군산대 전주대에서 뺏기지 않고 저희 대학에 모시기 위해서 지역인재 전형을 전북 지역까지 확대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인원이 확대됐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특별 전형의 선발 구분이 학생부 교과에 있다가 뭐 학생부 종합으로 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기존의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했던 전형의 명칭이 학생부 교과로 옮겨갔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응시 영역이 좀 변경이 됐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선대학교 이제 학사구조 조정에 따라서 약간 모집 단위들이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모집 요강이랄지 학교 홈페이지에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입학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도 받지 않고요. 교사 추천서랄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본인의 꿈과 끼를 발휘했는지만을 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내가 좀 더 큰 꿈을 꾸실 수 있도록 조선대학교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좀 왜 갑자기 빵 터졌냐면은 이 전북 지역을 추가하신다는 측면에서 이제 전북에 오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금 김 회장님이랑 오 사장님은 표정이 안 좋았거든요. 제가 안 나타났지만 예, 같이 경쟁을 하는 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요. 조선대학교는 규모가 엄청 대단하네요. 진짜 4,700여 명을 선발한다는 게 맞습니다. 예, 모집 그 입학 정원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주대랑 비슷하게 진로 선택 과목은 가산점으로 작용한다는 부분, 그리고 약대 81명 모집하는 거. 지금 작년에 자연계열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공부를 못했다는 그런 보도나 이런 추측들이 많거든요. 이 학생들 올해 다 약대에 지원한다, 뭐 이러한 뭐 추측성 보도도 많은데 올해 좀 어떻게 약대
보십니까? 아마 약대가 워낙 이제 전통도 있고 하는 학과여서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굉장히 특히 이제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 있는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조선대학교 약대를 지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의 의대나 치대만큼의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박을 기원 표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흐뭇하게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1단계에서 4배수에서 5배수로 바꾼 거예요? 예, 4배에서 작년까지 5배수로. 예. 이것도 전주대랑 비슷한데 이만큼 대학들이 학생들을 좀 보고 싶고 기회를 열어주겠다라는 의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면 면접이면은 4배수랑 5배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이 정도로 의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군산대학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군산대학교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주요 사항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 신입생은 수시 모집 약 80%, 정시 모집이 20%를 선발합니다. 군산대학교 수시 모집은 총 2회 지원 가능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1회, 학생부 교과전형 및 실기술칙 전형의 1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은 새만금 인재 전형이 있고요. 대표적인 학생부 교과전형은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전형 유형별 지원 자격을 보면 학생부 교과의 일반 전형은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 학력 이사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지역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지원 가능하니까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제 전형은 이름 때문에 제가 지역인재 전형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대학의 모든 학과는 교차 지원이 가능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교과 전형은 학생부를 100% 반영하는 전형으로 지원 자격을 잘 확인하시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성적 산출 방법입니다. 교과 성적 90%, 출결이 10% 반영되며 학년별 반영 비율 없이 전학년 일괄 합산으로 선발합니다. 반영 교과로는 영어, 한국사를 공통으로 반영하며 지원학과가 인문 계열인 경우 국어 사회를 반영하고요. 자연 계열인 경우 수학, 과학을 반영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 경우 저희도 반영 교과의 상위 3과목을 가산점으로 반영합니다. 올해 군산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가장 큰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입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과감하게 폐지했고요. 전년도까지는 재신문 면접을 봤는데 올해부터는 재신문 면접을 폐지하고 학교생활기록부 확인 면접으로만 학생을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새만금 인재 전형, 다문화 가정 자녀, 국가보훈 대상자, 고른기회 전형이 있습니다. 1단계의 서류평가로 모집위원회에서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 면접평가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는 평가위원 3인이 지원자의 인성, 전공적합성, 잠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작년도부터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모든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고 있습니다.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평가는 평가위원 2인이 지원자의 인성, 전공적합성, 잠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요. 면접평가도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고 특히 면접 시에 교복 착용 및 본인의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더 자세히 파악하고자 전년도뿐만 아니라 올해도 대면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생부 확인 면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10분간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고 진솔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군산대학교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주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군산대학교의 특징이라고 보면은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고 그리고 면접을 재심문 면접에서 확인 면접으로 전반적으로 학생의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대면 면접을 작년에도 하셨나 봅니다. 네. 혹시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떤 우려됐던 점이나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나요? 우려됐던 점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 3개월 전부터 굉장히 그 방역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해서 특별히 문제는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그런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도 지금 면접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아, 예.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이 되니까 이런 것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실기 실적 전형에 대한 지원 자격들 지원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진로 선택도 마찬가지로 가산점으로 네. 상위 세 과목 적용한다는 부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전형이 지역인재 전형이 아닙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학들이 이런 주요 변경 사항들을 모집 요강이나 학생 그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공지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표를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직접 접수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발견하면 좀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꼭 사전에 체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 실시간 채팅창 제가 선생님들 말씀하시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세 분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 뭐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특히 전주대 김 회장님, 예, 아나운서 같아요. 이런 부분들 되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준비하셨었나요? 예전에? 꿈은 아나운서였지만 네, 여기서 지금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정말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제가 군산대학교의 질문을 등록금 질문 드렸는데 아까 답변을 잘 해주셨고요. 그러면 조선대랑 전주대도 질문이 와 있어서 형평성상 한 번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조선대학교 의치한 경쟁률에서 빠져 있는 거 보고 바로 질문 주셨어요. 의치 경쟁률 어떻습니까? 의치 경쟁률은 뭐 100대 1이 넘어갈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일부러 의치는 좀 빼고 일반적인 학과들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작년에도 의치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뭐 70대 1, 80대 1까지 갔었어요. 아이고. 예, 비슷한 면에서 전주대학교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상대학 경쟁률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기억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나요? 네. 지금 사실 경쟁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요. 네. 저희 전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전년도 입시 결과라는 입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가 방금 설명해드렸던 최종 등록자 기준의 평균 등급과 그다음에 경쟁률까지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새 창을 한번 띄우시거나 지금 다 핸드폰으로 보시면은 PC가 옆에 있으시다면 전주대학교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질문이 많은데요. 선뜻 답변 드리기 어려운 질문도 있어요. 뭐 강역화 모집이 무엇인가요? 아까 어느 대학에서 이제 학부로 모집하던 거를 학과로 모집하던 거를 올해는 뭐 학부로 묶어서 모집한다던가 뭐 이러한 것들이 강역화 모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어떤 대학마다 또 해마다 그러한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섣불리 이제 이렇게 좀 한 번에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세 분이 이따가 3부에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준비해서 끝부분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2부 순서도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3부에서는 입학사정관이 바라보는 학생부는 어떨까? 그리고 서류랑 면접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지 좋게 동네방네 소문이 퍼질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수시 접수까지 딱 133일이 남았거든요. 오늘 시간에 나왔던 안 나왔던 수시를 지원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꿀팁을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정말 하이라이트인데요. 공부를 잘 해도, 성실해도, 인성까지 완벽해도 이 세밀한 부분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전략인데,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도 이제 찰나의 실수로 입학하고 나서 많이 후회하는 친구들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왜 웃으시죠? 네. 제가 너무 빨리 3부를 시작했나요? 네. 네, 지금 정확히 6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이브가 이런 묘미가 있는 거죠. 예. 저 묘미라고 할 것까지 없는 게 제가 진짜 처음이라서 저도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133일 남은 시점에서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이제 한두 달 남았는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모두 이
전략의 대가, 운영의 달인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몇 분 티저 영상이 나간 이후로 질문들이 사전에 접수된 것들이 있는데 그 순서대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대학교에서 온 조선대학교를 딱 타겟팅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와 관련해서 입학사정관들은 학교 생활기록부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는 조금 바뀌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대학도 비슷합니다. 교과 영역, 비교과 영역, 그리고 이제 전공 적합성의 부분인데요. 소위 말하는 이제 교과 영역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을 이제 정성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어떤 학생의 어떤 성적의 추이까지 좀 살펴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영역은 뭐 독서랄지 봉사, 그리고 이제 뭐 학급 회장이랄지 정교회장 이런 다양한 형태들을 좀 봅니다. 그리고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많이 보는 부분은 전공 적합성의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가 이제 대학 입학해서 이과에서 정말 잘 적응하고 잘 배워서 정말 그 귀한 어떤 지역의 동량으로 쓰일 수 있는지 여부들을 판단하는 부분이어서 아마 대부분의 대학도 마찬가지일 거고 조선대학교도 사실은 여러 가지 학생부의 전체적인 내용, 교과랄지 비교과, 전공 적합성들을 보는데 아마도 전공 적합성을 좀 많이 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전공 적합성, 예, 학생들이 이게 여러 설명회를 많이 이제 다니고 학생들도 다른 대학들을 접해 보시겠지만 지금 이러한 것들 지금 실제로 현직에 계신 분들이니까 조선대학교의 지금 학생부 서류평가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서는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추이 말씀하셨는데 그 학생부의 교과 성적, 내신 등급의 추이가 어때야지 유리할지 이런 거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크게 막 평가에 반영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 추이를 바라보는 게 좀 현명하게 준비하는 방법일까요? 제가 사회자님한테 질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똑같은 3등급 학생, 그러니까 특히 네.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년, 3학년의 성적 비율이 동일하게 반영이 됩니다. 네. 근데 우리 사회자님께서 만약 입학사정관으로 평가를 하시면 똑같은 3등급의 학생이라고 쳤을 때 1학년, 2학년, 3학년을 점점 잘해서 3등급이 된 학생하고 1학년 때는 엄청 잘했는데 점점 떨어져서 최종 3등급이 받은 학생이 사회자님 앞에 두 학생이 있다면 누구에게도 좋은 평가를 하실 겁니까? 되게 상식적인 질문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질문에 답변을 드린다면은 올라가는 추이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 같은데. 예, 물론 이제 이게 뭐 당락을 결정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성적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상승되는, 왜냐하면 3년 내내 정말 잘하는 아이 친구들은 있긴 있겠지만 사실 많지 않을 것 같고 점점 자신의 꿈과 희망을 찾아가는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진짜 조선대학교의 특성이니까 그리고 김 박사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이니까 분명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시에 이거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출신 학교나 이런 거 보나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라면 같은 계열 학과인지도 보나요? 이런 것들이 뭐 평가에 반영이 되나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회장님. 네, 제가 대신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에 교육부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학생을 평가를 할 때 학생의 출신 고등학교나 고교 유형에 따라서 유불리를 작용하지 않도록 대학에서 평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는 그 해당하는 학생의 출신 고교나 고교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안에서 그 학생이 어떤 과목들을 이수를 했고 그 과목 안에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노력했는지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뭐 없다라는 거고요, 단정적으로. 그리고 궁금한 게 제가 만약에 출신 학교 블라인드를 친다고 하더라도 학생 학부모들 중에서 그 블라인드 치더라도 학생을 보면은 결국 뭐 드러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예 다 지워지나요? 막 그런 학교에 대한 정보들이? 네, 지금 원래는 2020년까지는 면접에 대한 블라인드 평가만 진행이 되다가 전년도부터는 서류 평가까지 전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정보가 제공이 될 때는요, 학생에 대한 출신 고교 정보부터 그다음에 지역명, 그다음에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주최 주관 기관 같은 것도 전부 다 블라인드 처리돼서 평가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들은 실제 평가자한테 전면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조금 유념 있게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좀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좀 만약에 뭐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수험생 학부모님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질문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사전에 이런 질문 주신 학생이 있습니다. 군산대, 전주대, 조선대 면접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 주세요. 예, 크게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군산대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군산대학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대학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대면 면접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비대면 면접보다는 직접 대면하여 수험생 역량을 파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올해 대면 면접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진행 방식으로 보면 2명의 면접위원과 지원자 1인이 질의응답하는 개별 면접으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까지는 재시문 면접이 있었지만 재시문 면접을 폐지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학생부 확인 면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학생부 확인 면접으로 아까 그 주요 변경사항에서 네. 언급했듯이 재시문은 없어지고 학생부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간다. 그리고 다대 1인 거죠, 그러니까. 네, 면접위원은 2명이라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전주대학교 김 회장님, 네. 회장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전주대학교는 군산대학교와 조금 달리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저희가 진행이 되고요. 동영상 업로드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께서는 저희가 서류평가 기간 동안에 평가했던 서류 기반 질문이 학생부를 중심으로 해서 개별 면접 질문이 출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면접고사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후에 저희가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업로드 방식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전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학생부 종합전형 메뉴란에 중고교 대학 연계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해당하는 그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모의 면접을 할 수 있도록 올려놓았거든요. 면접 방식은 동영상 업로드 말 그대로 학생들이 지문을 확인을 하고 질문은 총 3가지 질문입니다. 2개는 학생이 제출한 서류 기반 질문이 나오게 되고요. 1가지는 공통 질문으로 만약에 종합 일반 학생 전형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게 될 거고요. 만약에 창업 인재 전형을 지원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창업을 구상하게 된 동기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동영상 업로드를 할 때는 꼭 굳이 PC로 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영상을 하나의 영상물로 찍으신 다음에 업로드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전주대학교의 특징은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면접이 진행되고 네, 맞습니다. 지원자가 직접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지금 기억하셔야 될 게 면접에 대한 질문들 많이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동기나 학업 계획서,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학생들이 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창업인재 전형 같이 특이한 전형에서는 그쪽에 대한 특성을 좀 살려야겠네요. 아무래도 네. 창업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나. 근데 여기서 조금 오해하시는 게 네. 있는데요. 창업인재 전형은 창업을 꼭 하려고 하거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친구들을 저희가 모집하는 게 아니고요. 네. 본인이 평소에 구상하는 아이디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라는 부분이고, 중요한 게 또 스마트폰으로도 다 가능하다라는 네. 부분. 이 홈페이지에 다 안내가 나와 있죠? 네, 지금 현재 전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도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상 자료실과 유튜브에 전주대학교 검색하시면 그 해당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면접 과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영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바로 전주대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이러한 사실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조선대학교 김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접에 대해서. 조선대학교도 사실은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면접으로 가는 게 맞는지, 대면이 맞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를 살리려면 대면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전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결정하에
굉장히 어렵게 저희가 이제 대면 면접을 진행을 했는데 조선대학교도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2명의 입학사정관이 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약 10분 정도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 그리고 그 지원 동기랄지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로 이제 면접에서 물어보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그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준비부터 끝까지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면접 문제가 출제가 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좀 충실하게 좀 숙지를 하면서 면접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대학교도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에서 전공 영역에 관련된 부분도 묻긴 합니다. 근데 묻는다는 취지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묻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아랍어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썼다. 그랬을 때 뭐 교수님께서 우리 친구 자기소개서를 아랍어로 한번 해보세요. 이런 문제를 내는 건 아니고요.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충분히 답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을 출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렵게 준비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제 학생부가 아주 제일 정확한 그 면접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다. 잘 파악하면 예,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 뭐 이러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이어서 조선대학교에 딱 찍어가지고 또 사전 질문이 온 게 하나 있는데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 면접 평가 시에 조선대학교 면접 평가 시에 고교생이 반드시 주의하거나 준비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어떤 유의할 점인 것 같아요. 뭐 그러한 부분들. 그 면접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뭐 저희 조선대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가장 중요한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면접을 들어갈 때는 항상 본인 학교생활기록부를 좀 충실하게 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실제로 면접을 진행해 보면 내가 무슨 상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봉사를 했는지도 쉽게 답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본인 학생부를 좀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약간 여담 섞인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 면접을 하다 보면 그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순간적인 그 감정의 요동으로 이제 울어버리는 학생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굉장히 이거는 우리 친구들 용어로 폭망인 것이 되는 거고요. 남학생들은 특히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면접관들하고 쓸데없이 이제 좀 약간 언쟁 비슷한 것들을 펼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많지는 않고 아주 어쩌다 한 번씩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조선대뿐만 아니라 몇 개 대학에서 입학 사정관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경험치상 이렇게 있어서 그 항상 우리 학생들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민감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감정의 요동 없이 답할 수 있고 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자기의 생각과 다른 부분에 그 면접자가의 의견이 있더라도 감정을 억누르고 웃으면서 답변할 수 있는 이런 그 감정의 요동을 좀 멈출 수 있는 평정심 유지하는 연습들을 좀 하신다면 충분히 그 별도의 어떤 사교육기관이랄지 이런 준비 없이 면접을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 정말 훈련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게 김 박사님의 경험상 뭐 여학생들은 갑자기 뭐 이렇게 감정이 복받쳐서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답변이 안 나와서 그 아쉬움 때문에 이렇게 울음을 터뜨린다거나 아니면 남학생 같은 경우에 약간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서 교수님이나 사정관 선생님이랑 뭐 언쟁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자기 손해다 어차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것 좀 궁금한데 제가 개인적인 질문인데 갑자기 면접 상황은 다 끝났는데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해서 뭐 특이한 뭐 어떤 노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학생들 제가 막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뭐 어디 뭐 수만이나 뭐 이런 오르비나 이런 데서 그거 어떻게 작용합니까? 특별하게 당락을 결정하지는 않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수도권에 있는 모 대학에서 사정관을 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이 들어갔는데 이제 면접 시간이 한 1분 정도가 좀 남았어요. 네. 그래서 그 다른 사정관들이 면접이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 그 자기를 PR할 수 있는 시간을 한 30초 주겠다고 그랬더니 여학생이었는데 그 이렇게 댄스를 준비해 왔더라고. 그래서 뭐 사정관들 앞에서 춤을 한 30분 치면서 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그 친구 떨어지긴 했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인데 어찌됐건 그런 노력들이 뭐 당락을 결정하진 않지만 얼마나 나의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로 남는지 그리고 내가 이 학과를 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를 표현해 줄 수 있다면 뭐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걸 쳐서 떨어진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거 상황에 맞게 좀 약간 눈치를 살피면서 좀 그런 걸 시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조건 이걸 시도했다가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점.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것도 궁금했어요. 정말 이거 저도 궁금한데 블라인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서 이게 되게 걱정하시고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복장은 어떻게 입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김 회장님. 네. 면접 복장은 이제 보통은 고등학교 학생들이라고 하면 단정하게 교복을 입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블라인드 평가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은 교복을 입고 오시면 평가자가 출신 고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을 착용하고 입고 오시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명찰을 또 달고 오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명찰도 달고 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면접 평가 과정 중에서는 수험 번호부터 시작해서 학생의 이름까지 전부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되고 가번호로 부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장들을 조금 유념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면접 복장은 어떤 복장이냐? 단정한 사복 차림으로 입고 오시면 되는데 제가 2년 전인가 저도 들은 내용인데요. 이제 단정한 사복 차림이라고 하니까 고3 수험생이 본인의 부모님한테 저희 블라인드 평가가 도입이 돼서 정장 한 벌을 사서 입고 가야 된다. 정장이요? 네, 이제 기업 면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학생들은 그런 정보들을 받지를 않기 때문에 단정한 차림이니까 정장을 이렇게 입고 가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정장을 입고 가야 되냐 해서 학부모가 직접 전화가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정장 입고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차림으로 첫인상이기 때문에요.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옷만 착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좀 생각이 좀 불순한 것 같아요. 저는 그 기업의 그 면접으로 생각해서 정장으로 했다기보다는 이 친구가 그러면은 이 기회에 정장을 한번 마련하려고 부모님을 이렇게 설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좀 이 학생 질문한 학생도 궁금해할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몰라가지고 교복을 입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은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전주대도 블라인드 면접이 그러니까 그 비대면으로 온라인이 진행되기 전에 대면으로 진행했을 때는 혹시라도 학생의 실수로 인해서니까 뭔가 임의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학교를 알리기 위해서 입고 오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환복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뭔가 큰 가운 같은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고 대학에서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운이라든지 다른 옷을 착용을 해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거 정말 궁금했는데 해결이 한 번에 됐네요. 그리고 학생들 정장 이 기회에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단정한 그리고 구두 없어도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학생들 교복에다 운동화 신으니까 최대한 깔끔하고 단정한 세탁도 꼭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군산대학교에 온 질문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은 일반적으로 이제 재신문이 없어지고 학생부고 그 확인 면접으로 가니까 질문이 들어온 것 같은데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면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온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등학교 3년간의 기록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전형인데요. 학생이 제출한 학생부를 가지고 그 진위 여부, 어떻게 보면 진정성을 진정성을 평가 요소로 반영해서 학생의 역량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확인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학생부 안에 면접 질문이 모두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어떤 특별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부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데 그 부분을 오해해서 어떤 특별한 질문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학생부를 열심히 읽어보면 그 안에 모든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특에서 어떤 모둠 활동을 했다라 그러면 그 모둠 활동의 본인의 역할, 활동 과정, 느낀 점 그런 부분을 물어본다면 그때의 과정을 좀 생각해서 답변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아직 굉장히 지금 많은 질문들이 오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시간 관계상
한 2개 정도만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전달된 게, 예, 닉네임 하은님, 군산대학교 찝어주셨는데요. 네. 군산대 미디어 문학과 학종을 생각 중인데, 제 생기부가 괜찮은 편인지 부족한 편인지 가늠이 안 가요. 네. 작년 새만금인지 학종 결과에 나와 있는 최종 등급보다 낮으면 1차에서 탈락인가요? 너무 가고 싶은데 1차에서 광탈할까봐 고민이 돼서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성적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학생의 잠재력이나 전공 적합성을 따져서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이 등급만으로 우리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업 능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학업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 잠재 능력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학생부를 잘 읽어보고 본인의 장단점을 좀 파악해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접에 들어와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1단계에 아까 전에 그 공개하신 등급들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최종 그 등록자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딱 거기에 없으면은 내가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예, 다음은 예, 꽥꽥님, 네, 오리 그림이 있네요. 네, 반수생이나 재수생은 예, 생기부 제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께서 예, 김 회장님, 네. 제가 대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생기부 제출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가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2월 이후 졸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 당시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동의만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이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대학 모집 요강에 제시되어 있는 우편이나 등기를 이용하셔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 시점을 짚어주셨고, 그 이전에 이제 졸업하신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실물로 그 주민센터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팩스나 이런 걸로 바로 받아서 제출을 직접 대학에 하시면 되고요. 그 우편, 이거 제출을 등기 우편으로 하면은 그 소인 날짜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 채팅에 지금 많이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부분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많은데 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지금 다 설명된 바로는 학과마다 다를 테지만 예, 지금 설명해주신 내용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고 만약에 조선대학교 그 의치 그쪽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나요? 예, 그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 기본적으로는 수능 최저가 이제 없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네. 다만 이제 의치 쪽은 이제 과의 특성상 수능 최저가 걸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데 조선대학교는 우리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능 최저를 최대한 이제 좀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탐구 4개 중에 한 과목만 이제 5등급 이내에 들면 될 수 있게끔 해놨고 그 의치 같은 경우는 뭐 의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 4개의 영역의 합이 6등급 이내에 들어야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건데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수능 최저를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느 대학이든지 의치 이런 걸 제외하면 수능 최저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아, 예. 답변이 정말 자세해서 예, 더 보충 설명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안내해 주셨고요. 그리고 문과인데 이과로 교과 지원, 예, 그러니까 문과인데 뭐 이과로 교차 지원으로 교과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대신 설명드리면은 교차 지원이라는 개념은 사실 예전에 많이 사라진 상태고 어떤 그 수업을 들었느냐,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 그리고 또 나중에 수능을 볼 때 수학 가를 받냐 나를 받냐 뭐 이런 차원의 문제지 교차 전형의 개념이라고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다 뚫려 있는 겁니다. 본인이 선택하셔서 그 선택을 하신 결과에 따라서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을 그냥 하시면 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이런 식으로 예,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시간 뭐 어떠셨나요? 저희가 뭐 첫 시도인 만큼 저희가 미숙한 부분도 좀 있었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 실수나 이러한 부분에서도 좀 너그럽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좋은 의도로 뭉친 만큼 앞으로도 자주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분도 마지막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할까요? 예, 군산대부터. 네,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고요. 군산대학교는 여러분의 입시를 응원합니다. 내년에 꼭 군산대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주대학교 김 회장님. 네. 지금 아마 한 달여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9월부터 원서 접수가 수시가 시작이 됐는데요. 아마 지금 많이 마음도 조급할 거고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끝까지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선대학교 김 박사님. 예, 이런 이제 최초의 새로운 시도를 좀 한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실시간이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좀 울렁증이 있어서 이게 되게 떨리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학생들도 굉장히 고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실시간이다 보니까 조금씩 뭐 작은 오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각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나으실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고요. 조선대학교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사석에서 뵈면은 다 세 분 다 정말 즐겁고 유쾌한 분인데 저도 그렇지만 이제 처음으로 라이브로 시도하다 보니까 예, 미숙한 부분이 있고 또 뭐 그러한 뭐 정보상의 뭐 오류가 조금 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시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안내를 해드려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학년도 군산대, 전주대, 조선대 연합 입시상담 라이브 방송 어서와 방구석 입시상담 처음이지. 네, 이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